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 열척이 한 해상 구조물을 포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거리 1km, 접근 시간 40분, 수심 2,800m 바다에서 철거 요구가 쏟아졌는데요. 12년 동안 미국도 유럽도 고개를 저었던 이 바다에 한국이 단 8개월 만에 들어와 판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장면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먼저 물러나고 세계가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요. 강대국도 멈춰 세운 대한민국의 선택, 그 순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택의 결과는 단순한 프로젝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강대국의 계산을 바꾸는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마르코 알바레즈입니다. 헬기 창문 밖으로 수평선이 펼쳐졌습니다. 남중국해 심해. 수심 2,300m. 12년 전 이 바다에서 저는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곳은 금기였죠. 엔진 소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진동이 몸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파도 위에 뭔가 보였거든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12년간 아무것도 없던 바다였으니까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더 선명해졌어요. 철골 구조물, 크레인, 그리고 깃발, 태극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이 바다에 다시 깃발이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그날 저는 모든 걸 접었거든요. 헬기가 고도를 낮췄어요. 구조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300m급 해상 플랫폼이었어요.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60톤짜리 강철 모듈을 천천히 들어올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보였어요. 수백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란 안전모, 파란 작업복, 모두 한국 팀이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바짝 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2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어요. 해상이 고요했죠. 그런데 수평선 너머로 회색 선박 6척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경이었어요. 그들은 3km까지 접근했죠.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철거 요구였어요. 본사는 즉각 철수를 지시했죠. 저는 그날 밤 직접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장비가 멈췄어요.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바다는 다시 텅 비었죠. 그 후로 12년입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정부는 침묵했죠. 이 바다는 포기된 공간이 됐어요. 금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헬기가 착륙 지점으로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갑판 위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안전 요원들이었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로터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착륙 스키드가 갑판에 닿았습니다. 엔진이 서서히 멈췄어요. 진동이 천천히 가라앉았죠. 저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용접 냄새가 코를 강하게 찔렀어요. 철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땀 냄새. 12년 전 그대로였죠.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전모를 벗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죠. 강태훈입니다. 현장 총괄 엔지니어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12년 전 이 바다에서 도망쳤던 제 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르코 알바레즈입니다. 현장 감독관으로 왔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굳은 살이 느껴졌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공정률 15%입니다. 예정대로입니다. 강태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구조물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15%. 한 달 반 만에 이룬 수치였죠. 12년 전엔 6개월이 걸렸던 진도였어요. 어떻게 이 속도가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훈은 구조물을 가리켰어요. 사전 제작입니다. 육상에서 70%를 완성했습니다. 현장에선 조립만 합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죠. 저는 다시 구조물을 봤습니다. 거대한 블록들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레고처럼요.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태극기가 거칠게 펄럭였어요. 저는 그 깃발을 올려다봤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선 깃발이었죠.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후회였는지 희망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귓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어요.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했죠. 마치 정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강태훈을 다시 봤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조용합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요. 조용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12년 전 그 조용함 뒤에 무엇이 왔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갑판 끝으로 걸어갔어요. 난간을 잡았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졌죠. 12년 전 제가 버린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이제 다시 누군가의 것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죠. 크레인이 다음 모듈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바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숙소 창문 밖으로 플랫폼 조명이 보였어요. 2,000개가 넘는 작업등이 바다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용접 불꽃이 쉬지 않고 튀었죠. 3교대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2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2013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상은 완벽했어요. 파고 1m 이하, 바람 초속 5m. 작업하기 최적의 날씨였죠.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레이더 담당자가 달려왔습니다. 선박 6척. 북동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회색 선박들이었죠. 중국 해경이었어요. 그들은 10km 밖에서 멈췄습니다.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중국어였습니다. 통역이 급히 번역했죠. 이 해역은 중국 관할입니다. 즉각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죠. 계속 작업합니다. 이곳은 국제해역입니다. 무전을 보냈어요. 현장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접은 계속됐죠. 크레인이 움직였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km, 4km, 3km. 경고 방송이 반복됐어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톤이 달라졌죠. 위협적이었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사가 철수를 요구합니다. 충돌 시 보상 불가 통보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선박들이 2km까지 다가와 있었죠. 오후 5시였어요. 투자사 대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마르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철수하십시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200명이 넘는 인력이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6시였습니다. 선박들이 1km까지 접근했어요.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거대했죠. 위압적이었어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요. 200명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요. 손익을 계산하는 관리자로서요. 오후 7시였어요. 저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팀장 15명이 모였죠. 모두 제 얼굴만 바라봤어요. 철수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의 눈빛이 같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패배였어요. 오후 8시였습니다. 비상정지 절차가 시작됐어요. 용접이 멈췄습니다. 크레인이 섰죠. 조명이 하나씩 꺼졌어요. 오후 9시였어요. 인력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헬기 4대가 왕복했죠. 배 2척이 대기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마지막 인력이 철수했어요. 저도 헬기에 올랐죠. 창밖으로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붉은 버튼이었어요. 손가락에 힘을 줬죠.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어요. 헬기가 멀어졌습니다. 플랫폼이 작아졌어요. 중국 선박들이 주변을 에워쌌죠. 마치 승리를 확인하듯이요. 저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선명해요. 텅 빈 플랫폼, 꺼진 조명, 그리고 에워싼 회색 선박들. 그때 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멈추라는 버튼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창밖을 봤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 구조물 아래에는 국가 단위의 이해가 걸린 자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12년 전 그 선박들이 다시 올 겁니다. 같은 경고를 할 거예요. 같은 압박을 가할 거죠. 그때 저는 또다시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문득 강태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흔들림 없던 그 눈빛, 단호했던 그 목소리. 공정률 15%입니다. 예정대로입니다. 그는 12년 전을 모릅니다. 이 바다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창밖 조명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세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 바다는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 금기를 깨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강태훈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쪽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걸려 있었죠. 공정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들어오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강태훈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공정표였어요. 하지만 제가 본 어떤 공정표와도 달랐습니다. 8개월입니다. 강태훈이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죠. 일정이 촘촘했어요. 여백이 없었습니다. 8개월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첫 가스 점화까지 8개월입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신이었습니다. 12년 전 이 프로젝트는 24개월 일정이었죠. 그런데 3분의 1로 줄인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제 입에서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강태훈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죠. 가능합니다. 이미 70%가 완성됐습니다. 어디서요? 울산입니다. 강태훈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거대한 조선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드라이 도크 안에 구조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모듈 42개. 각각 600톤에서 1200톤입니다. 모두 육상에서 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사전 제작. 이론적으론 가능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규모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송은요? 전용 바지선 6척입니다. 이미 대기 중입니다. 강태훈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어요. 준비된 대답이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인력은요? 2300명입니다. 3교대 체제입니다. 2300명을요? 어떻게 수용합니까? 숙소선 3척입니다. 각 800명 수용 가능합니다. 모든 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감독관님. 강태훈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정치는 느립니다. 하지만 공정은 빠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가 오기 전에 끝낸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8개월 일정. 240일. 5760시간. 12년 전엔 중국 선박이 나타난 게 착공 4개월 후였습니다. 공정률 15%였죠. 그때는 멈출 수 있었어요. 손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 안에 완공한다면 정치가 개입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외교 압박이 오기 전에 기정사실이 되는 거죠. 이 바다는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자기 영향권으로 묶기 위해 절대로 선례를 허용할 수 없는 지점이었으니까요.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강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죠. 위험 분석표였어요. 붉은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기상 악화, 장비 고장, 인력 사고, 그리고 정치 개입. 모든 위험을 압니다. 강태훈이 말했어요. 하지만 감독관님도 아십니다. 느리게 가면 반드시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이 맞았거든요. 12년 전이 증명했습니다. 느리게 가면 압박받을 시간만 늘어나죠. 보험은요? 특수 조건부로 체결했습니다. 투자사는요? 8개월 완공 조건부 승인입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공정, 보험, 투자, 정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플랫폼이 보였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8개월이요. 중얼거렸어요. 강태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 바다는 12년을 버텼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8개월만 더 버티면 됩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강태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12년 전 철수 명령을 내렸던 제 눈빛과는 달랐죠. 만약 중국이 다시 온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공정률이 50%를 넘어 있을 겁니다. 50%. 절반 이상. 멈출 수 없는 지점이죠.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태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수평선이 보였어요. 12년 전 중국 선박들이 나타났던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죠.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손 안의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8개월 공정표였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촘촘한 일정, 여백 없는 계획.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처럼 포기하는 것도 도박이었죠.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현장 총괄 감독관으로서요. 8개월. 이 바다가 다시 버려지지 않으려면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정률이 32%를 돌파했어요. 예정보다 이틀 빨랐습니다. 강태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날 아침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에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투자사 대표, 보험사 심사역, 그리고 외교자문위원이었습니다. 마르코. 투자사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순간이었죠. 내용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중국어 성명서가 나타났습니다. 영어 번역이 아래에 있었죠. 남중국해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주권 침해 시설은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성명서를 읽는 동안 손이 차가워졌어요. 해경 움직임은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 경로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외교자문위원이 대답했어요. 필리핀 정부에 직접 항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플랫폼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죠. 보험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험사 심사역이 화면 앞으로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계약 당시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재심사요? 지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보험사 심사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내로 현장 철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정지됩니다. 3일, 72시간. 공정을 멈추라는 겁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사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마르코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3조입니다. 하지만 충돌이 발생하면 손실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3조. 3천억. 엄청난 숫자였죠. 계속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8개월 안에 완공하면 회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교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화면 속 세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결정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감독관님, 외교자문위원이 말했어요. 12년 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12년 전.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3일입니다. 그때까지 답을 주십시오.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또다시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멈추거나 계속하거나. 문이 열렸어요. 강태훈이 들어왔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본사회의는 공개 채널입니다. 강태훈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12년 전에도 이랬습니까? 강태훈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똑같았습니다. 외교 압박, 보험사 철수, 투자사 손실 계산. 모두 똑같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200명을 철수시켰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모든 걸 멈췄어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2,300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실은 3조입니다. 그것도 압니다. 공정률은 32%입니다. 강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32%는 아직 멈출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40%를 넘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작업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12년 전엔 공정률이 15%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때는 선택이 쉬웠어요. 손실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다릅니다. 강태훈이 말했어요. 12년 전엔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무슨 준비요? 속도입니다. 강태훈이 일어섰어요. 벽면 모니터를 켰습니다. 공정표가 나타났죠. 40일 만에 32%입니다. 50%까지 20일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 20일 안에 중국이 온다며? 오게 두십시오. 강태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공정률이 40%를 넘으면 멈출 수 없습니다. 50%면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강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계산이요? 정치는 느립니다. 외교 성명에서 실제 해경 출동까지 최소 10일이 걸립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만약 당신 계산이 틀리다며? 그럼 제가 책임집니다. 강태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갑판에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수평선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플랫폼은 밝았습니다. 2,000개가 넘는 조명이 바다를 밝히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어요. 밤인데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2,300명이 쉬지 않고 움직였죠. 저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줬어요. 1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던 순간, 모든 조명이 꺼지던 순간, 그날 이후 이 바다는 텅 비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멈추라고 말해야 합니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제 말을 날려갔어요. 손안에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야 했어요. 3일 안에 답을 줘야 했죠. 멈추거나 계속하거나. 12년 전엔 멈췄습니다. 안전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 바다는 버려졌어요.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3조 손실, 2,300명 철수, 그리고 다시 버려지는 바다. 하지만 계속하면요? 외교 충돌, 보험 정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속을 채웠어요. 강태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치는 느립니다. 하지만 공정은 빠를 수 있습니다. 눈을 떴어요. 플랫폼을 바라봤습니다. 2,30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요. 6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꿈속에서도 숫자가 보였어요. 32%, 40%, 50%. 3일 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합니다. 본사에 그렇게 말했어요. 투자사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보험사는 특별 조건을 달았죠.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플랫폼이 보였어요. 새벽인데도 조명이 환했습니다. 3교대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죠. 사무실로 갔어요. 강태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서 있었죠. 공정률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48%. 숨이 멎는 듯 했어요. 48%. 50%까지 2% 남았습니다. 언제 50을 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태훈은 일정표를 확대했습니다. 4일 후입니다. 4일. 96시간. 중국 측 움직임은요? 아직 조용합니다. 강태훈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41차의 외교 성명이 나왔어요. 그 후로 2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나타나지 않았죠. 이상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년 전엔 4일 만에 왔습니다. 지금은 20일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안할 만큼요. 오전 9시였어요. 현장 순회를 나갔습니다. 강태훈이 동행했죠. 갑판에 나서자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용접 소리, 크레인 작동음, 사람들의 외침.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듈 38번입니다. 강태훈이 가리켰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었습니다. 1000톤이 넘는 무게였죠. 크레인이 천천히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20분 후 설치 완료됩니다. 작업 반장이 보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요? 모듈 39번. 1시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지연이 없었습니다. 2300명이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갑판 끝으로 걸어갔어요. 난간을 잡았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봤죠. 고요했어요. 파도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선박은 보이지 않았어요. 감독관님, 강태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12년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속도입니다. 그가 플랫폼을 돌아봤어요. 12년 전엔 4개월에 15%였습니다. 지금은 60일에 48%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정치가 오기 전에 끝낸다는 거죠?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강태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레이더 담당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박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몇 척입니까? 9척입니다. 북동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훈도 뛰어왔어요. 모니터실로 달려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9개.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거리는요? 30km입니다. 30km.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선종 확인됐습니까? 해경입니다. 중국 해경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1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6척이 나타났던 그날. 제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던 그날. 공정률은요? 제가 물었어요. 강태훈이 대답했습니다. 48%입니다. 48%. 아직 50이 아니었어요.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아니었죠. 현장에 알립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강태훈을 봤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계속합니다. 강태훈이 말했어요. 제가 아니라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죠. 계속합니다. 제 입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어요. 모든 작업을 계속하십시오. 속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현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선박들이 20km까지 접근했어요. 육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15km. 수평선에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어요.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용접 불꽃이 튀었죠.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강태훈이 제 옆에 섰어요. 모듈 38번 설치 완료됐습니다. 다음은요? 모듈 39번 설치 중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선박이 오고 있는데도요. 오후 5시였습니다. 10km. 선박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색 선체, 거대한 크기. 중국 해경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수평선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어요. 불안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에 집중하십시오. 현장 감독들이 외쳤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용접은 계속됐습니다.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후 6시였어요. 5km. 선박들이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9척 모두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르코 상황이 어떻습니까? 투자사 대표였습니다. 해경 9척이 5km까지 접근했습니다. 작업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공정률은요? 지금 49%입니다. 49요? 투자사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 더 가면 50입니다. 50%면 멈출 수 없습니다. 압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계속하십시오. 50을 넘기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7시였어요. 3km. 선박들이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즉각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이 해역은 중국 관할입니다. 12년 전 들었던 그 방송이었어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톤. 하지만 달랐습니다. 12년 전엔 작업이 멈췄어요. 지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어요.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2,300명이 일했죠. 강태훈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공정률 50% 돌파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플랫폼을 돌아봤습니다. 작업자들이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선박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멈춘 생각이 없군요. 중얼거렸어요. 강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선박들의 실루엣이 거대하게 보였죠. 하지만 플랫폼은 더 밝았습니다. 2,000개 조명이 켜졌어요. 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치는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은 이미 앞서 있었어요. 62일째 새벽이었습니다. 밤샘 작업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동쪽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중국 해경 선박 9척이 3km 밖에 정박해 있었어요.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경고 방송이 2시간마다 반복됐습니다. 즉각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같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실로 갔어요. 강태훈이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밤을 샜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공정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훈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53%입니다. 53%. 절반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죠. 인력 상태는요? 피로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갑판에서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느린 동작이었죠.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선박이 움직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어느 방향입니까? 이쪽입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9개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렬 대형을 유지한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속도는요? 12노트입니다. 12노트. 시속 22km.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위협적으로요. 거리는요? 2km입니다. 2km. 1km까지 오면 육안으로 선체 번호가 보입니다. 12년 전처럼요. 강태훈이 제 옆에 섰어요. 작업을 계속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계속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현장에 알리지 마십시오. 작업자들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이 내려갔어요. 현장 감독들만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작업자들은 계속 일했죠. 새벽 7시였어요. 선박들이 1.5km까지 접근했습니다. 갑판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업자 몇 명이 수평선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죠. 작업에 집중하십시오. 현장 감독들이 외쳤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요는 막을 수 없었어요. 작업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죠.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코 CNN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사 대표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남중국해 해상 대치 상황. 중국 해경과 건설 현장의 충돌 가능성. 전 세계가 보고 있었어요. 이 바다를요? 우리를요? 외교 채널은요? 필리핀 정부가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충돌이 발생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선박들이 더 가까이 와 있었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1km. 선체 번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앞에 있는 선박은 3,000톤급이었습니다. 거대했죠. 경고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합니다. 시간 제한이었어요. 2시간. 120분. 강태훈이 달려왔습니다. 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제 조치가 뭡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12년 전엔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경고만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2시간 안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태우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공정표가 나타났죠. 모듈 40번과 41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정률은요? 55%입니다. 55%. 53에서 2% 더 올라갑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태우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요합니다. 55%면 철거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저를 봤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선박들이 보였죠.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감독관님, 한 작업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죠. 이름이 뭡니까?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씨, 지금 공정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53%라고 들었습니다. 50%가 넘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김준호가 수평선을 봤어요.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저 배들이 오는데도요? 네. 저 배들이 와도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작업을 재개했어요. 다른 작업자들도 하나씩 작업에 복귀했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선박들이 500m까지 접근했습니다. 갑판에서 선박의 선원들이 보였어요. 수십 명이 갑판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압박이었어요. 무언의 위협이었죠. 모듈 40번 설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작업자들의 손이 떨렸죠.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선박들이 300m까지 왔어요. 파도가 플랫폼까지 밀려왔습니다. 흔들림이 심해졌죠. 모듈 고정 완료됐습니까? 무전으로 물었어요. 아직입니다. 10분 더 필요합니다. 10분. 600초. 오전 9시 40분이었어요. 모듈 40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공정률 54%입니다. 강태훈이 보고했어요. 다음 모듈은요? 준비 중입니다. 5분 후 투입 가능합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45분. 10시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선박들이 200m까지 접근했어요. 이제 너무 가까웠습니다. 위협적이었죠. 작업자들이 완전히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작업을 멈췄습니다. 안전모를 벗었죠. 계속하십시오. 현장 감독이 외쳤어요. 하지만 공포는 전염됐습니다. 강태훈이 달려왔어요. 모듈 41번 투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요? 작업자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10시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작업을 멈추거나 계속 밀어붙이거나 멈추면 끝입니다. 계속하면 역사가 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선박들이 150m까지 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죠. 들으십시오. 제가 외쳤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지금 오전 9시 50분입니다. 10분 후면 10시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0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플랫폼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멈추면 이 바다는 다시 버려집니다. 12년 전처럼요. 작업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이 바다는 우리 편이 됩니다. 김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른 작업자들도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55분이었어요. 모듈 41번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선박들이 100m까지 왔어요. 10시까지 5분 남았습니다. 오전 9시 58분이었습니다. 크레인이 모듈 41번을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1200톤. 가장 무거운 모듈이었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작업자들의 손이 떨렸어요. 선박들이 50m까지 접근했습니다. 육안으로 선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십 명이 갑판에 늘어서 있었죠. 카메라를 든 사람도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어요. 오전 9시 59분이었습니다. 고정 준비됐습니까? 무전으로 물었어요. 30초 필요합니다. 30초. 30번의 심장박동. 강태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시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시한이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바람이 불었어요. 모두가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선박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모듈 고정 완료됐습니다. 무전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공정률 55%입니다. 강태훈이 말했어요. 55%. 철거 불가능 지점. 돌이킬 수 없는 숫자였죠. 그때였습니다. 선박 중 가장 큰 배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어였습니다. 통역기를 켰죠. 최후 경고입니다. 1분 내로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1분. 60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작업을 계속합니까? 강태훈이 물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든 작업을 계속하십시오.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용접이 재개됐어요. 크레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형을 바꾸기 시작했죠. 1열에서 반원형으로요. 포위였어요. 해경 선박들이 포위 대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오전 10시 5분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투자사 대표였습니다. 마르코 필리핀 해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로요? 이쪽으로 옵니다. 세척입니다. 세척. 9척대 세척. 도착 시간은요? 1시간입니다. 1시간. 60분. 3600초. 말레이시아는요? 프리기탐 2척이 대기 중입니다. 아직 출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평선을 봤어요. 중국 선박들이 반원을 그리며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가판이 선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죠. 대치였어요. 오전 10시 10분이었습니다. 감독관님, 김준호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충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공정률이 55%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오전 10시 20분이었어요. 레이더 담당자가 다시 뛰어왔습니다. 새로운 선박입니다. 남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선종은요? 확인 중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중국 중원 함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일까요? 오전 10시 25분이었습니다. 선종 확인됐습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 해군입니다. 구축함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 해군 4500톤급 구축함. 거리는요? 15km입니다. 고속 접근 중입니다. 15km.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강태훈이 제 옆에 섰어요.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뭐가요? 억지력입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고 있었죠.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반원 대형을 유지한 채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50m에서 100m로요. 후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아니었습니다. 후퇴가 아니었어요. 재배치였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이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선체. 한국 해군 구축함이었어요. 가판위 작업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죠. 안도였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구축함이 천천히 접근했어요. 3km 밖에 멈췄습니다. 중국 선박들과 우리 사이에 위치했죠.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오전 10시 50분이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일제히 방향을 바꿨어요.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죠. 철수합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말했어요. 5km, 10km, 15km. 선박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마지막 선박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바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을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죠. 끝났습니까? 김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12년 전엔 도망쳤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모든 걸 버렸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업자들이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었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강태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감독관님.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죠. 용접 불꽃이 다시 튀기 시작했어요.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작업이 재개됐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투자사 대표였습니다. 마르코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남중국해 대치 종료. 중국 해경 철수. 한국 해군 개입으로 외교적 해결. 외교적 해결. 아름다운 표현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총성은 없었어요. 충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죠. 필리핀 해군은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프리기탐도 귀향했습니다. 중국은요? 공식 논평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장 웅변적인 대답이었어요. 오후 12시였습니다. 점심 식사가 배급됐어요. 작업자들이 갑판에 앉아 먹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훈이 제 옆에 앉았어요. 드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태훈이 대답했습니다. 62일입니다. 62일. 8개월 중 2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정률은요? 55%입니다. 절반이 넘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었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선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요. 언젠가는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내야 했습니다. 8개월, 240일, 남은 시간은 178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2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어요. 오전 10시. 저는 중앙 제어실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훈이 제 옆에 있었죠. 그 외에도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앙 모니터였죠. 공정률 98%입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98%. 거의 끝이었습니다. 최종 점검 완료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압력은요? 240바입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밸브는요? 대기 중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갑판에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300명. 8개월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모두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가스 점화. 감독관님. 강태훈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명령이 내려갔어요.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밸브 개방 시작합니다. 천천히 열렸어요. 1%, 5%, 10%. 가스 유입 확인됐습니다. 압력 상승 중입니다. 250바, 260바. 숫자들이 올라갔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점화 준비 완료됐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손이 스위치 위에 있었습니다. 점화하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스위치가 눌렸습니다. 3초가 지났어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어 스택에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주황색 화염이었어요. 10m 높이로 타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죠. 하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제어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누군가 울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갑판에 작업자들이 뛰어올랐습니다. 안전모를 던졌어요. 소리쳤죠. 8개월, 2,300명, 240일. 끝났습니다. 강태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악수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처음이었어요. 그가 감정을 보인 게.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투자사 대표였습니다. 마르코 축하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CNN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해낸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12년 전 이 바다는 텅 비었습니다. 꺼진 조명, 멈춘 크레인, 그리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던 제 손.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간단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갑판에 천막을 쳤어요. 의자를 놓았죠. 2,30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여러분,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8개월 전 이 바다는 금기였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죠.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돌아왔습니다. 2,300명이 이 바다로 왔어요. 작업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들, 굳은 살 박힌 손들. 62일째 되는 날 중국 해경 9척이 왔습니다. 100m까지 접근했죠.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여러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접을 계속했죠. 크레인을 돌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분에 오늘 첫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 바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천천히 시작됐죠.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환호로 바뀌었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태훈이 올라갔어요. 8개월 전 저는 마르코 감독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정치는 느립니다. 하지만 공정은 빠를 수 있다고요. 작업자들이 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긴다는 걸요.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기념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갑판에 남아 불꽃을 바라봤죠. 주황색 화염이 계속 타올랐어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죠.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62일 전 중국 선박들이 나타났던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바다였죠. 감독관님, 뒤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였어요. 어부 복장이었죠. 누구십니까? 하산입니다. 말레이시아 어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급선을 타고 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요. 감사요? 하산이 바다를 가리켰어요. 12년 전 이 바다는 닫혔습니다. 중국 해경이 막았죠. 우리는 조업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40일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해경이 물러났어요. 우리가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이 바다를 되찾아줬어요. 하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도 되찾았으니까요. 하산이 떠났어요. 저는 다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이 바다는 단순한 가스전이 아니었어요. 조업권이었습니다. 자유였죠. 존엄이었어요. 12년 전 우리는 그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되찾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플레어 스택의 불꽃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강태훈이 제 옆에 섰어요. 내일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일 생산량은요? 10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100만 세제곱미터. 천연가스. 국가 단위의 에너지였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돌아봤어요. 2,300명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감독관님, 강태훈이 저를 불렀어요. 네, 다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디죠? 같은 해역입니다. 10km 남쪽이에요. 10km. 같은 바다였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3개월 후입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12년 전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이 바다는 금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강태훈이 물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죠.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플레어 스택의 불꽃이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났어요. 주황색 화염이 하늘을 향해 타올랐습니다. 2000개 조명이 켜졌어요. 바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가판 난간에 기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이 바다는 다시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선택 하나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대한민국은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